그 다음에 324페이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324페이지는 거기 보시면 우리 신고가 총 4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1기 예정하고, 그 다음에 1기 확정하고, 2기 예정하고, 2기 확정.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조세 수입의 평균화와 조세 부담의 분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놀러 갈 때도 보면 한 번에 목돈 내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나누어서 내면은 부담이 좀 어떻죠? 덜하죠. 그래서 세금도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감이 좀 뭐 하니까 덜하니까. 그래서 조세 수입 평균화와 조세 부담의 분산 때문에 이제 나누어서 세금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개인 사업자라고 있는데 우리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요. 그리고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신고납부 제도가 있고 고지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제도는 우리가 신고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납부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금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이 신고납부가 많아요. 그리고 고지납부는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그 고지서 가지고 뭐 자동이체를 하든 아니면 납부를 하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고지납부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한다 그래서 고지납부라고 하는데 개인은 고지납부예요. 그래서 신고는 2번 하는데 납부는 4번 하는 겁니다. 근데 고지납부라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이냐면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납부는 하는데 법인은 신고 납부고 개인은 2번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값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보다 적으면 금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잖아요. 예, 발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표로 뭐 해야 돼요? 집으로 우체국에서 보내도 줘야 되죠. 고지서 받아서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만 원이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30만 원보다 작으면은 안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325페이지 경정. 경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있어요. 결정은 무신고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정은 우리가 신고라는 게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래서 경정당하면은 어쨌든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왜냐면 내 신고가 뭐 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결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결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신고 안 했을 때.
우리가 신고 및 납부제도라는 걸 아는데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걸렸으면은 세금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내세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결정돼 버리면은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는 거라 그랬죠? 네, 매입세액 안 빼줘요. 괘씸죄로. 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안 빼줘요. 그러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세무사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 직원을 뽑아서 직접 뭐 하죠?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 했다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진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잘못했어.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돼. 안 했어.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돼. 그러면 세금 많이 내서 회사한테 플러스 될 거 없잖아요. 다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 어때요?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걸 사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한테 너가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그 대신 내가 뭐 줄게? 월급 줄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사장님이 완벽해. 그러면 뭐하러 직원이 필요해? 혼자 다 하면 되지.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환급. 환급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26페이지 보시면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이 있고 빨리 돌려준다 그래서 조기 환급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돌려주는 거냐면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는 15. 그래서 조기가 빨리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 아침에 일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해주는 거를 조기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15일 만에 돌려주는데 어떨 때 돌려주냐면은요, 수출하실 때. 거기 영세율이라고 적혀 있죠? 영세율 나오면 수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 등에 투자할 때.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반 환급은 며칠 안에 돌려주는 거라고요? 30일. 조기 환급은 15일인데 15일이라는 건 혜택 주는 거잖아요. 우리 받아야 돼. 그러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영세율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 15일 안에.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이 혜택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는 이런 거예요.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회사 내부에 기계를 산다던가 이러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줍니다. 왜 혜택을 주냐면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취업률, 출산율, 결혼율.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국가가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뭐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비혼주의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뭐를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근데 이게 취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취업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국가에서 공장 지으세요, 사업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환급이 공장을 짓는다던가 기계를 사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환급 받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환급을 해줄 때 며칠 안에 해주겠다? 15일 안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공단들 만들어 놓고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저희 공단에 오면 세금을 깎아주고 뭐 해주고 뭐 몇 년 동안에 뭐 토지 관련된 세금을 안 걷고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의 취업률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제조회사를 다녔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은요, 웬만하면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오는 건 어렵대요.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지금 청라 있죠. 청라 바로 옆에 서부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청라 사람들이 서부공단 없애려고 노력들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청라가 어쨌든 그 뭐냐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단에서 악취나 매연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 나오기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라 사는 사람 중에 일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서부공단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옆에 공단이 있으니까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몇 건씩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가 온대요. 서부공단에서 냄새 나요. 서부공단에서 뭐 태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악취 나요, 막.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계속 찔러야 공단이 없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니까요? 올라가니까. 눈의 가시 중에 하나예요. 청라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눈의 가시로 봐요. 왜냐면 저게 없어지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설설비 투자하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환급해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실기할 거예요. 간이과세 제도라고 해서 쭉 많은데 이거 다 안 볼 거고요. 저희는 그냥 요 정도만 볼 거예요. 327페이지에 간이과세자 그러면 누구만 가능?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8,000.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보다 작으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도 뭐야? 면제. 근데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기준이에요? 8,000. 그래서 회계할 줄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간이과세자가 4,800이래. 그러면 예전에 배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바뀐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4,800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세법 관련돼서 만약에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년 세법은 바뀌어요. 많이 바뀌냐 조금 바뀌냐 그 차이지 매년 뭔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련 있는 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확인은 하셔야 돼요. 주로 몇 월 달에 확인하시면 되냐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국세청에서 바꾼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쾅쾅쾅 때려야 돼요? 국회에서 때려야 되는데 그게 거의 2월 말쯤이면 확정이 돼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인터넷에다가 2000 몇 년도 세법 개정이라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읽어보시면 아 우리랑 관련된 게 요런 게 변했구나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매년 하셔야 돼요. 세법을 만지게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론을 훑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재 어디 피시냐면은요. 저기 352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기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5월 9일이죠. 네. 실기는 빠르면 내일 끝나고요. 늦어도 11일 날 1시간 내지 2시간 되면 끝나요. 실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실기는 쉬워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실기를 일단 맛보기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1일부터는 문제풀이 할 겁니다. 또 문제풀이 쭉 나갈 거고 숙제가 사이사이에 좀 있긴 할 거예요. 웬만하면 숙제 안 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요거 있을 겁니다. K랩 교육용이라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세요. 오늘 조금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기하실 때는 못했으면 못했다. 네, 그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버틸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종목 선택이라고 있으시죠? 저희는 전산회계 몇 급이에요? 네, 1급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바꾸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안 쓰는 메뉴까지 현재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뉴가 많아져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메뉴가 많으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메뉴가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회사 등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회사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52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위에 보시면 금강제화인데 회사 코드 몇 번이죠? 네, 3300번인데 죄송한데 3300번이 있는 컴퓨터들이 많아서 그 번호만 좀 바꿀게요. 여기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 많이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있는 분도 계시는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여기에 뭔가가 많아. 그러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자주 앉는 자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 들어갔더니 여기에 몇 개 없네. 그러면 인기가 없는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처음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3401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는 요 위에다 치시면 돼요. 저처럼 몇 개가 있는 분들은 가장 밑에다 치시면 되고 몇 개 있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401 들어가세요. 네. 혹시 다른 거 있는 분? 저 지금 못 찾아봤어요. 여기 회사 코드 회사 등록.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거기 제일 밑에 가셔서 3401. 3401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에다가 주금강재화 치세요. 거기 있어요. 교재 352페이지. 주도 다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옆으로 가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법인과세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거기 위에 사업자 등록증 큰 글씨로 써 있죠. 거기 밑에 무슨 과세자래요? 네, 법인. 그러면 지금 352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인. 그래서 몇 번 치세요? 1번. 이거 법인이라고 열심히 치지 마세요. 번호 있을 땐 번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번에 사용, 1번에 미사용이죠? 우리 쓸 거니까 뭐야? 사용. 그래서 몇 번이야? 0번. 이거 1번 미사용 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입력 안 돼요. 왜냐면 미사용이라는 뜻은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사용.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교재 위에 보시면 352페이지 위에 보시면 회계 기간은 몇 기래요? 5기래요. 그러면 여기에다 5 치시고 엔터. 그리고 5기의 뜻이 뭘까요? 이 회사 몇 년 된 회사? 5년 된 회사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치세요. 여기에다 날짜 칠 건데 2022년 1월 1일 칠 거거든요. 날짜 치실 때 숫자가 하나일 때는 앞에다 꼭 0 붙이세요. 그래서 1월 1일이면 0102 치세요. 그럼 뒤에 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날짜 칠 때 우리가 뭐 9월 그러면 09 네. 3월 그러면 03 이렇게 앞에다가 0을 붙이면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원래는 1 엔터 쳐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얘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넣으실 때는 한 자리면은 앞에다 뭐 붙이세요? 0 붙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우스로 찍는 것보다는 엔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 100%는 아닌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엔터 치면은 그 순서대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있어요. 13781 2241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치시고. 미사용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개일 때 이제 우리 회사하고 거래 안 해. 그러면 그때 미사용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99% 다 사용이에요. 미사용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 이거는 앞에 반에서 요걸 입력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거 뜨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우리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등록번호는 거기 밑에 있어요. 1248111이라고 있으시죠? 3521112. 요것도 혹시 중복됐다라고 뜨시면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뭐예요? 윤종민. 띄어쓰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표자 주민번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있는 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 주민번호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대표자분이 외국인이실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주소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소 넣는 방법은 여기 옆에 보시면 점점점 있죠? 마우스로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가 좋으신 분들은 키보드에 F2라고 있어요. 회계에서 F2는 코드 도움이에요. 그래서 F2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하실 분들은 F2랑 친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다 치는 게 아니고요. 병명대로 한 칸 튀고 1051 엔터 치면 떠요.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도 보면 무슨 구 잘 안 치잖아요. 그래서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치시면은 무슨 빌딩이라고 나오세요? 계림 빌딩. 그래서 여기 그냥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랑 본점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가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따로 위에다 사업장 주소 따로 본점 주소 따로. 이거는 엔터 치니까 두 개가 다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틀리면은 고쳐주면 되죠. 네. 왜냐면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작은 데들은 사업장이랑 본점이랑 어때요? 같죠.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 앞으로 몇 번 더 할 건데 입력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없으면 입력하고 틀리면 고치고 맞으면 냅두고 우리가 할 건 그거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맞아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업태. 거기 보시면 업태에 제조 및 도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제조도 하고 모두 하는 회사예요. 도매. 그래서 대부분 제조회사가 제조 및 도매예요. 왜냐면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도매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조만 되어 있어. 도매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는 대부분 다 제조 및 도매예요. 소매로는 잘 안 팔잖아요. 팔긴 하지만 대부분 도매로 많이 팔죠. 그 다음에 무슨 류요? 신발류.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 회사가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죠. 신발 만들어서 파는 회사구나. 진짜 금강제와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가면. 저희 아버지 예전에 상품권, 금강제와 상품권 받아갖고 계양구 가서 거기에 상설 매장 가갖고 샀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 맞을 거예요, 얼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엔 있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 갔냐? 설립연월일. 아니다, 설립연월일이 아니고 아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냐? 14번. 죄송합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이라고 아래쪽에 써 있을 거예요. 무슨 기업이요?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10번에 주업종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주업종 코드 192004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치시면 돼요. 여기 192004. 그리고 교재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주업종 코드 있죠? 그거 보고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주업종 코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코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코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 코드에 따라서 매출률과 매입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만 원 벌려면 얼마 써야 돼,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코드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이거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그 국세청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몇 번은 몇 프로 이게 있어요. 그 유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연월일 오셔서 거기 밑에 보시면 2018년 몇 월 며칠 날 설립하셨대요? 3월 10일.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그 위에 있어요. 설립은 3월 10날 했고 개업은 몇 월 며칠 날 했어요? 3월 5일 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마다 정해져 있겠죠. 설립연월이라고 개업연월일.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폐업하면 폐업연월일 넣으면 되는데 우린 폐업 안 했으니까 안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봐주세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리고 교재 아래쪽을 보세요.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북인천 세무서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북인천. 그리고 이거는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사는 사업장 주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요 구는 어느 세무서, 북인천 세무서, 서인천 세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어느 구 살면 어느 세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줘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틀린 거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틀린 거 고치면 3점. 참고로 2로는 2점이고 실기는 한 문제만 4점이고 다 3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 3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다 시험 문제예요. 2론하고 달라요. 2론은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거 제가 설명한 것도 있는데, 실기는 다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여기 종료. 그리고 종료는 여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 위에 그 오른쪽 화살표 있잖아요. 닫기예요.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ESC 여러 번 눌러도 나가요. 편한 걸로 하십시오. 마우스가 편하시면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 ESC가 편하시면 ESC 누르시면 되고. 여기 밑에 회사 코드 보이세요? 아까 저희 몇 번으로 넣었죠? 3401로 넣었죠. 그럼 여기에서 몇 번 치세요? 3401 치면 여기부터가 메인 메뉴예요. 그리고 분계만 잘하면 입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한 게 여기예요.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그 다음에 교재는 355페이지 펴보세요. 얘는 만약에 나오면 4점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앞으로 저희가 오늘 포함해서 2번 연습하거든요. 그리고 없어요. 왜냐면 진짜 안 내요. 내긴 내는데 진짜 안 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메뉴를 못 찾아서 못 넣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워낙 안 내는 시험 문제라. 내긴 내는데 진짜 조금씩 냅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환경 등록.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 누르시고 앞에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기초정보관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3문제 나와요. 점수는 10점. 근데 이 기초정보관리는 나오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기초정보관리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라고 보이세요? 이 두 군데 파트 빼놓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1번은 여기랑 여기에서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옆에 사람이 문제 1번인데 막 여기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건 컨닝하시면 안 돼요. 왜요? 공부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거 안 좋은 취미인데 전 좀 전체적으로 시험을 빨리 보는 스타일이에요. 붙든 떨어지든 빨리 봐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품평이에요. 근데 뭘로 품평이 하냐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안 눌러야 될 메뉴를 계속 누르고 있어. 예, 시험에 안 나오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누르기 시작하면은 연습 안 했다는 증거예요. 예, 그럼 연습한 사람은 필요한 메뉴만 누르잖아요. 그리고 메뉴 찾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근데 막 이쪽 저쪽 찾아보고 있어. 그러면 연습 안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붙을 확률이 높겠다. 저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 그거를 메뉴 찾는 속도랑 입력하는 속도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 등록 누르셨죠? 이거 어려운 이유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2번 연습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가 다음 주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연습할 때 몇 번 안 나와. 그러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대신 나오면 어려워요. 진짜로. 또 여기 보시면 무슨 매출이라고 있죠? 상품 매출. 거기 355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품 매출을 무슨 매출로 바꾸래요? 제품 매출로. 왜 바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예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 제조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그래서 제품 매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서 무슨 매출로 바꾸세요? 제품 매출. 그리고 시험 때에는 이렇게 바꾸라라고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나와냐면 매출과 매입을 변경하시오. 그럼 지금 우리 뭐 바꿨죠? 매출 바꿨죠. 이렇게 주면 참 좋은 시험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매입 보이세요? 매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품. 여기 옆에 버튼 누르셔서 원재료로 바꾸세요. 거기 써 있어요. 교재에는 원재료로 바꾸라고. 그리고 이거 치실 때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다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2자 내지 3자만 치세요. 왜냐면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 딴 건 몰라도 검색하는 기똥차거든요. 그래서 2글자 치면 그 2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다 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쳐도 3자 이상은 치지 마세요. 왜냐면 일부 메뉴에서 4글자를 치면요 바보 돼요.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자 아니면 몇 자만 치세요? 3자. 그래서 제품 매라고 치면 제품 매출 뜨죠?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도 원재 정도만 치면 원재료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도 2글자로 안 되면 몇 글자까지 치세요? 3자까지. 근데 4글자 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얘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바꾸는 거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채권 거기 교재 보시면 미수금을 뭘로 바꾸래요? 네,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외상 매입금.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는 잘 안 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99% 매출하고 매입 바꾸는 것만. 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오기는 한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네, 숫자 써도 상관없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다 찾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타이핑해서 하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어때요? 낮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예, 시험에는 숫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숫자 안 나오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여기에다가 뭘로 하시라고요? 글씨로 쓰세요. 예. 저는 아마 숫자로 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거든요.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전 외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 근데 저도 기억 안 나는 건 타이핑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외울 시간에 이론 암기를 해야 돼요. 예, 왜냐면 타이핑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안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왜 제품 매출의 원재료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험 볼 때 전산회계 1급하고 일단 전산세무 2급을 추후에 볼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제조회사로 나와요. 무조건. 이건 기본 센티 값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 가시면 이거 변경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가 아까처럼 상품 매출로 나와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파는 회사예요? 제품.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꿔주세요? 제품 매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재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제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를 사다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재료 사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원재료. 여기 밑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요거 두 개. 근데 시험장 가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아예 얘를 못 찾아요. 왜냐면 앞으로 연습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서 못 찾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여기에다가 제품 매출은 씁니다. 왜냐면 아까 상품 매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제품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 매출 안 쓰는데 제품 매출인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품. 그럼 여기를 뭘로 고쳐요? 제품으로 고쳐요. 틀리는 사람들은. 네. 근데 기억나는 사람은 뭐라고 쓸 거예요? 원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방법은 하나인데 틀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에다가 원재료라고 써야 되는데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로 고쳐요? 제품으로 고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기억날 확률이 좀 작아요. 왜냐면 두 번밖에 연습을 못 하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치면 되는 건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그냥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매출과 매입을 고치시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그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린 제조회사니까 매출은 제품 매출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매입은 원재료로 고쳐야 돼. 이게 기억나야 돼요.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주면은 다 맞추잖아요. 네. 다 맞추게끔 줄 때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시험이니까 위치라던가 이런 것만 살짝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우리 기억 속에서 해야 돼.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평균 합격률이 한 4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0%라고 봤을 때 우리 반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48은 32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몇 명 붙는 시험이에요? 3명 붙는 시험이에요. 맞잖아요. 40% 잡으면. 그래서 합격률이 아주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70%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은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티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률은 높지 않은데 합격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워도 붙을 사람 붙고요. 쉬워도 떨어질 사람은 뭐예요? 떨어져요. 보통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퍼센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줌으로 한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줌 수업은 빼고 과거로 치면은 한 7, 80%? 네. 한 번에요? 네, 한 방에. 근데 전제 조건은 그 반 사람이 어떻게 하냐예요. 8명에서 8명 다 붙은 적도 있고 8명에서 2명 붙은 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그것도 어때요? 중요해요. 근데 강사하고 쿵짝도 맞긴 해야 돼요. 너무 안 맞는 강사하고 만나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 항상 목표가 한 7, 80%만 만족하면 내가 그 수업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스타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100까지는 솔직히 무리고 한 7, 80?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설치 한 번씩 꼭 해보세요. 네, 왜냐면 나중에 연습하려면 일단 프로그램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는 안 넣어도 돼요. 지금은 복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언제부터 복습하시면 되냐면 저희 기출문제 들어갔을 때 네, 그때는 집에서 조금씩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은 암기 위주로만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저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안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끝까지 가든가 가다가 멈추든가.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다가 멈춘 사람이 좀 더 많아요. 예. 왜냐면 공부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뭔가 꾸준히 계속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초하고 똑같거든요. 막 달리고 있는데 불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후 불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예. 그래도 초반에 달리는 것보다는 후반에 달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그 나머지 거 예,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깜빡하고 제가 쪽지 시험 안 봤죠? 예, 오늘 쪽지 시험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볼 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가에게. 그래서 원가에게는 3번에 나누어서 볼 겁니다. 3번에 나눠서 볼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추적 가능성의 2가지 직접비하고 간접비, 원가 행태의 요건 2장짜리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변동비는 증가, 총변동비 증가, 그다음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혹시 그 옆에 계단형이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나요? 네, 안 써있으면 요거까지 좀 해주세요. 계단형. 왜냐면 시험 문제 이상하게 낼 때 저 계단형으로 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공식까지예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가공원가, 그 다음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거 내일을 위해서인데 제가 오늘 입력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불공 있었죠, 종류. 네, 그거까지 외워갖고 오세요. 네, 불공 종류. 그래서 덥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에서 몇 인승까지라고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은 위에 외우는 것보다 이거 2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요거 2줄은 내일 바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요 위에 거는 아마 요번 주 언제냐 수요일이나 요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써먹을 건데 요거 2줄은 좀 써먹어야 돼서 요건 좀 외워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마무리 하십시오.